안녕하세요. 예, 세력차트 교수입니다. 예, 다윈시스가 상을 갔네요. 예, 이렇게 한 1년, 1년 아니죠? 좀 더 봐야죠. 여기서 여기서 보기엔 좀 그렇네요. 예, 여기를 지지했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여기를 지지했다고 보면, 그죠? 여기 한 7, 8개월 안 되는, 되겠구나. 1, 2, 3, 4, 5, 6, 7, 8. 대충 되죠? 그리고 나서 올라갈 것처럼, 꼭 뭔가를 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7, 8개월 횡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단입니다. 예. 그런 척 하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지고 내려가는 척 하다가 올라가고 이거 되게 자주 당연시 있는 일이라는 거 아시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이거 보나마나 올라가겠네 이렇게 예단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거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겠냐 이렇게. 근데 이제 내려갈 때는 좀 경우가 다르죠. 7, 8개월 정도 횡보를 하면 올라갈 확률도 생겼구나. 희망만 있는 거지 무조건 절대적으로 절대값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렇게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해외 차트 보면요. 계속 음봉 나오다가 이제 한번 20선을 깼네요. 예, 이러는 바람에 오늘 우리 장도 조금 타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20선을 툭 하고 깼어요. 그 제가 요 압력이 커지면서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어디론가 빵 터진다고 그랬는데 밑으로 터졌어요.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예, 밑으로 터졌습니다. 할 수 없죠. 예.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코스닥 장도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개파락으로 마이너스 1.88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4.41 장중 한때는 꽤 많이 내려갔어요. 그죠? 꽤 많이 내려갔다가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여하튼 상황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예정된 조정이죠, 뭐. 예. 그리고 코스피는 일단 아직까지 짱짱합니다. 예. 코스피는 5천을 넘어선 다음에 조정할 것 같아요. 이제 대략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분봉도 한번 봐야겠죠. 코스피는 뭐 그냥 어느 정도 단양봉식으로 유지를 한 셈이고요. 그죠? 1.57에서 시작을 해서 1.61로 끝났으니까 그냥 잔잔한 거고 갭 떠서 그냥 잔잔하게 끝난 거고요. 아니 갭 뜬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1.57 바닥에서 현상 유지만 그냥 한 겁니다. 확 치고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여기를 이제 돌파를 했으면은 마이너스에서 올라가서 굉장히 치고 올라갔네요. 그럴 말을 할 만도 한데 어제 조정하고 무너진 거 이제 물량 마저로 한번 내려갔다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그냥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굳이 의미를 두자면 차라리 이렇게 무너지는 것보다 한 방에 무너지는 게 낫습니다. 왜? 한 방에 무너지면 다시 올라갈 반등할 기회라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 흐르듯이 슬슬슬슬 내려가 버리면 계속 슬슬슬 내려갑니다. 더 안 좋은 거라고 그랬죠. 차라리 무너질 바에는 확 무너지는 게 제가 좋다고 그랬어요. 왜? 내려간 거에 반이라도 올라갈 확률이 커지니까 차라리 이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조건 검색 등락률 200일을 보면 여기 있네. 다인시스 그다음에 해성옵틱스 이 현상은 3현상을 노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3현상 들어갔나 봐요. 대동스틸 뜬금없이 올라갔고요. 이거 뭐 지지하는 거 7, 8개월 지지하는 것도 없이 그냥 올라갔죠. 이제 7, 8개월 꼭 지지를 해야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식도 있어요. 물량 받고 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 생각을 무조건 한 가지 길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길레가 있어요. 그다음 해성 에어로보틱스 얘는 자리 좋은 데서 갔네요. 이제 소장 자리에서 갔는데 일단 보면 되고 이미지스도 7, 8개월 지지를 하는 듯 했으나 알고 보면은 꽝 무너지길래 에이 틀렸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확 무너지니까 다시 기어 올라갔습니다. 보통 무너진 거에 반 정도 올라가는데 요번에는 반 정도가 아니라 다 올라갔어요. 왜? 그게 구라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라를 치고 올라가서 이 기간이 7, 8개월이 되죠. 이게 7, 8개월이 되니까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왜? 하락하는 이평선은 다시 올라가려고. 근데 요게 구라가 되겠죠. 한 달 반 정도가 구라가 되는데 이렇게 길게 며칠이 아니라 한 달 이상 구라치는 거는 이거 우리가 입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올라갔으니까 구라구나 아는 거지. 이 당시에 그냥 이 현장 당시엔 이걸 구라라고 볼 수가 없죠. 에이 계속 무너지는구나. 무너지는 거에 연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이게
이렇게 기어 올라갈 거라고 생각 못했죠. 근데 어쨌거나 구라를 친 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미리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측해서 대응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유비코스도 뭐냐 이름? 유비코스도 자리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글쎄 얘는 다 가 보이죠? 뭐 올라가려면 뭐 여기까지도 뭐 희망은 있네요. 희망은 있는데 다 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TPC 글로벌 얘도 삐쭉하게 올라왔으니까 곽철용 자리를 자꾸 만드나 봐요. 여기를 곽철용 자리를 여기서 곽철용 자리를 만들고 이제 여기까지가 목표가인데 상한가를 가느라고 19%를 넘겨서 올라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다 갔다고 봐야겠죠. 원래 가야 될 길을 왔기 때문에 돌파까지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걸 보면서 판단하면 되고요. 덕산 하이메탈은 덕산 하이메탈도 차트는 뭐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뭐 얘도 많이 올라가게 생겼네요. 덕산 하이메탈. V1텍은 너무 삐쭉하게 올라가서 얘도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됐고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간 애들은 한번 이제 내려올 때가 됐어요. 잠깐 내려오든가 많이 내려오든가. 로봇주 얘가 로봇 관련주로 돼 있는데 얘 교육 무슨 그쪽 계통이에요. 근데 로봇주랑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로봇이 아닌가 막 그 생각도 했는데 계속 시간이 들수록 드는 생각이 로봇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로봇주가 아닌 놈이 왜 로봇 행세를 하지 그랬는데 지금 봐서는 요 근래 요 몇 년간 봐서는 로봇이 맞나 보다 그 생각이 듭니다. 협진도 얼추 잘 갔죠. 물량까지 받아서 상승해서 물량 받고 물량 받는 척 하면서 여기서 물량 받는 척하고 내려가면서 여기까지만 물량 받고 그냥 마나보다 그랬는데 중간에서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얼추 끝난 겁니다. 휴림 A 텍인가? 휴림 A 텍 얘도 선이 그냥 거의 있네요. 여기가 다거든요. 근데 23%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봐야겠죠. 진짜 저기까지 가는지 보려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상한가 종목 많으니까. 다인시스 이런 종목 원래 안 한다고 아시죠? 이런 종목 원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마냥 무너지는 종목은 양봉으로 올라가더라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단 이렇게 뭔가 올라갈 쭉 무너지다가 이렇게 올라갈 기미를 줬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한번 잡아볼 만한데 이거는 그 원바닥에서 그냥 올라가는 거죠. 이게 뭐 투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원바닥으로 올라가는 여기랑 여기를 바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차트가 애매한 경우는 여기서 양봉이 나오더라도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12%까지 올라갔죠. 그래도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라도 이런 데서 잡는 거는 조금 도박성입니다. 이런 거는 미국 장이나 잡는 거지 우리나라 장에서는 이런 건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웬만하면 피하십시오. 어쨌거나 상을 들어갔고요. 14만 4천이고 뭐 중간상 좀 늦깎이 상이고 중간상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이 올라갈 조짐은 아니고요. 그냥 너무 높죠. 한 13%? 12%, 13%? 11%? 예. 더 적게 원래 13% 정도 보이는데 11%까지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성옵틱스 이 현상은 3연상을 노리는 겁니다. 3연상 점상으로 3연상 갔죠. 방금 써 있었죠. 이 현상은 다시 나올려나? 다시 글씨가 안 나오나? 이 현상은 3연상을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1, 2, 3 점상으로 2연상을 갔으니까 3연상까지 바라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 3연상은 5연상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 4연상을 들어갈 그릇이 되냐? 충분히 되죠. 얘는 4연상이 힘들겠지만 이왕 4연상을 들어가면 5연상은 쉽게 들어갈 자리입니다. 파이팅. 힘내시라고. 이거 상 들어가신 분들은 5연상 한번 노려보십시오. 대동스틸은 뭐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매매 안 할 자리죠.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하다가 여기서 요렇게 내려가는 척 하다 여기서 올라갔으면 여기서는 한번 해볼 만했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 버리면 이건 이제 매매 안 한 자리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뒷깎기로 뒤에서 돌아서 올라가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긴 하는데 하락하는 이평선에 걸렸을 때는 그냥 꼬꾸라지는 게 맞아요. 이런 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83,000이고 강상이죠. 그러면 기본
강상이니까 그냥 기본 정도만 하겠구나. 요 정도입니다. 뭐 7, 8%? 너무 짜나요? 그 나름 강상인데 요 정도까지 8, 9%. 제 생각에는 9% 근처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9% 근처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해성 에어로보틱스 어제도 로봇주가 많이 갔는데 전기차 로봇주 많이 갔죠 어제. 얘는 좀 해석이 필요하겠네. 11만이고 강상이고 그럼 중간 정도는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시간 나니까가 약한 대신에 상위 시간대가 강상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 오이 높네. 한 15%? 제가 봤을 때는 17%까지도 보이는데 15% 근처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15% 근처에서. 그다음에 이미지스 얘도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구라성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면서 가다가 구라성 한번 보이고 7, 8개월 충분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한 7, 8개월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올라갈 만한 자격은 있는데 차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래서 하락하는 120선을 끌어올리려고 하기에는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20만 정도 되고요. 나름 10시 넘었으니까 중간상이긴 한데 강상에 가까운 중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매물대 여기 조금 강한데 한번 잡아보면은 한 20% 정도 되네요. 얘는 높네요. 20%까지. 한번 보시면 왜 29%냐? 20%라니까. 20%까지. 20%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비코스 얘도 뜬금포로 올라갔어요. 그죠? 뜬금포로 올라갔는데 약간 구라성이 보이죠? 약간 잘 가다가 아이고 잘 가다가 슈르르르르 가다가 띵 하더니 튀어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개미 붙이는 것도 사실 힘든데 얘네가 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뭐야? 갑자기 멈췄네. 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기본적으로 갈 만큼 갔죠? 뭐 여기까지 갈라쳐도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이 뿌리가 없이 가는 거라 이렇게 뿌리가 없이 가는 애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도 시간 나니까 봐도 4만 얼마 안 되죠? 분봉도 그래도 나름 강상이니까 이 정도 희망은 있겠네. 10%까지. 좀 오늘은 좀 짜네요, 얘들이. 10%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애들은 좀 짜네요. 얘는 이제 곽철용 자리까지 올라와서 상한가를 가느라고 돌파를 한 건데 그럼 더 가겠냐? 93,000 더 가겠냐 하면은 중간상은 되고요. 좀 애매한데 더 가겠냐 싶으면 여기까지 11%까지. 오늘은 좀 짜게 잡히네요. 목표가가 좀 짜게 잡힙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선이 그어졌네요. 거기까지 가려고 노력하나 봐요. 15 아까 내가 걷나? 15%까지. 다른 거 근데 보나마나 15%까지 가야. 얘 깨졌네. 덕산 하이메탈. 종가상이었네. 이게 중간상만 됐어도 괜찮은데 종가상이라서 깨졌네요. 그러게 아까 이게 상한가 한 걸 못 봤는데 아쉽네요. 얘는 한번 쉬었다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가서 바로 띡 가고 그냥 이번에 이제 마감이야 이럴 줄 알았더니 얘가 더 가는 겁니다. 왜 더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가면은 요게 단데 여기서 돌아와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를 바라보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왜? 올라가려면 여기에 물량을 안 받고 여기에 물량을 안 받고 여기에 물량을 안 받고 그냥 여기서 돌파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이렇게 돌파하려고. 근데 올라가면서 물량 받고 여기 물량 또 받고 또 내려갔다가 여기 물량 또 받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기에는 이거는 가능하죠. 좀 가능한 거는 물론 여기서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해버리면 얘네가 세력 애들이 남는 장사가 별로 없어요. 그 순수 이게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물량을 받아서 높은 주식을 싸게 사서 높은 주식을 싸게 사서 높은 주식을 싸게 사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다 매물대를 니네들 던져 내가 이거 물량 다 받아가지고 그냥 그 채로 올라갈 거야 이러기에는 세력들도 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면 남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여기라고 보이는데 한 번에 갈지 무리를 해서라도 작은
마진을 남기면서 한 번에 갈지 돌아서 갈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최종 목적지는 여기에요. 1640원. 근데 저는 돌아간다고 봅니다. 예,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목표가가 이 정도 한 9에서 한 10% 정도. 얘도 10%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상하게 10%가 많네요. 얘는 약속인 한 것처럼 10%까지가 많아요. 예, 이유는 모르겠지만 최종 목적지는 여기지만 이번에는 10%까지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덕산하이 메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덕산하이 메탈이 차트가 괜찮은 애였는데 안 본 새에 지금도 괜찮네요. 예, 지금도 괜찮네요. V1택도 덕산하이 메탈이 더 좋죠. 예, V1택은 조금 보세요. 약간 내려가는 에너지죠. 얘는 보면은 그죠? 근데 덕산하이 메탈은 보세요. 방금 걔처럼 내려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에너지가 아니라 올라가는 에너지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추세를 그러니까 저는 뭐 추세 매매를 뭐 신봉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느 정도 차트가 좋냐 안 좋냐를 따질 때는 그 어쩔 수 없이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예. V원택 같은 경우도 상황은 안 좋지만 어쨌거나 상한가로 올라왔고요. 시간 단일가도 12만 6천이고 11시 넘어서 상 들어갔으니까 중간상 이상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기본 밥값은 합니다. 이런 애들이 뭐 그냥 무너질 수도 있지만 보통 기본 밥값은 해요. 얘도 10%네요. 오늘 이상하게 다 10%네요. 세력 애들이 다 뭐 입을 맞췄는지 다 10%예요. 아니면 제 눈에만 그냥 다 10%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V원택도 10%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보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얘는 로봇 주식이 아닌 거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요 몇 년 전부터 생각하기에 로봇 주식이 맞나 보다 그 생각도 들어요. 계속 로봇 주랑 같이 움직이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정고점을 돌파해서 끝났죠. 11,770원으로 끝났는데 더 가냐고 물어보면 더 갈 거는 분명히 다 만들어 놨는데 그죠? 여기를 물량마들 한 번 올라왔고요. 이번에 두 번 올라왔죠. 보통 이거 이제 제가 공부 영상에 올려놓은 건데 보통 정고점을 돌파할 때 크게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할 때 첫 번째 돌파를 하면은 두 번째는 안 가다가 세 번째는 또 돌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첫 번째 돌파를 안 하면 두 번째에서도 돌파나 세 번째에서 돌파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회가 두 번째 아니면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돌파를 하면은 보통은 두 번째는 안 하고 세 번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세 번째는 다 돌파를 한다는 얘기인데 세 번째나 네 번째는 대부분 돌파를 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가냐 안 가냐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거를 예측을 하느라고 첫 번째 거를 돌파를 했냐 안 했냐 본인도 지금 안 했죠. 여기 예비 상승을 한 곳에 대해서 첫 번째 돌파를 안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안 하면은 세 번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돌파를 안 한 종목을 볼 때 두 번째 세 번째 매매할 때는 조금 부담이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첫 번째 가면 두 번째는 안 가고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경우가 많고요. 첫 번째도 안 가면은 두 번째 세 번째나 네 번째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첫 번째 걸 볼 때는 두 번째 돌파를 할 때 그거를 보기 위해서 여기를 따지는 거지. 나머지 거는 세 번째 갈지 네 번째 갈지 몰라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걸 보는 것도 열의 일곱 애들이 그렇다는 얘기지 꼭 100%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저는 이번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시간 나니까 보는 겁니다. 21만 4천 나쁘지 않죠? 아주 강상이면 좋았는데 중간상입니다. 이런 거는 거의 안 간다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한 15% 맞냐? 15%? 네, 15% 얘는 10%가 아니네요. 15%까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냥 15%까지 쏘면 좀 성의가 없어 보이고 예. 15%에서 3분의 2를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20% 이상 연상을 가는지 보세요. 이렇게 연사 예. 연상을 가는지 보세요. 이렇게 써야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거죠. 그죠? 예. 예, 날로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죠?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셔야. 그다음에 얘는 전저점 돌파로 10% 뭐야 얘는? 얘는 어저께 상관인 거 알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쏠 때 얘기할 때 전저점 돌파 다 지워볼게요. 여기 전저점 그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구나.
음, 여기 여기 이날이랑 이날 상간날 요때 방송 이때나 이때 이때 써놨겠죠? 이때 써놓은 거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날 아니네 이날이네. 마지막 상한가가 이날이네요. 언제야? 왜 기억이 안 나지? 1월 19일 월요일이네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이게 임팩트 있는 종목이 아니라 그러는지 전저점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그뭐 아니 전저점 돌파일 그 전저점 돌파 매매로 볼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것도 예상을 해보라는 식으로 아까 제가 글을 써놨는데 되게 오래된 줄 알았더니 그래봐야 월요일날 써놨네요. 어떻게 또 돌아서 상을 갔습니다. 여기서 들 털었죠? 털어먹으려면 한 이 정도 깊게 높게 시작해서 이렇게 털어먹어야 털어먹은 건데 들 털어먹었어요. 그러더니 또 이렇게 가네요. 예. 그 아직 끝난 것 같지도 않고요. 얘가 끝내는 여기까지 가려고 하나 봅니다. 여기까지 끝내는 여기까지 가려고 하나 본데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 예측만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를 얘 삼성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제가 봤을 때 얘가 지금 분위기가 20만이고 종가상이 가까운 중상이라 그렇게 많이 갈 만한 상은 아닌가 봐요. 근데 그 분위기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3연상을 가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여요. 안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아니면 도예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무너지든가 연상을 가든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앞에 이렇게 저렇게 신고가처럼 따질 게 없어요. 이렇게 확 무너진 애들이 그렇죠. 이렇게 됐다가 정지돼서 쭉 가다가 확 무너진 애들이 여기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기는 쉽거든요. 올라가기가 쉽다고 해서 뭐 다 갑니까? 쉬우면 뭐 다 가나요? 가야 가는가 보다는 거지. 최종 목표가는 여기라고 보이는데 어쨌거나 여기가 올라가기가 쉬워요. 여기 다 올라가기가 쉬우니까 매물대가 없어서 20% 이상도 쉽게 가는 자리지만 뭐 아니면 도인 자리로 보시면 되겠네요. 크게 상승하던가 그냥 무너지던가 잘 보세요.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휴리메이트 얘도 상한가인가? 얘는 두호가가 빠졌네요. 휴림로봇은 연상이 이 시간 할걸 봐야 되나? 아직 얘는 애프터마켓 주가 아니죠. 얘는 상한가를 못 갔네요. 저 두호가가 남아서 29.43, 29.73이 남았는데 상한가를 못 갔고요. 휴리메이텍이 마지막이네요. 얘가 유승민 씨도 지금 뭐 딸내미 뭐 때문에 저 딸내미가 누군가 저 교수직 쉽게 다른 것 때문에 좀 애를 먹고 있나 본데 잘 모르겠네 어떻게 될지.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 20%까지도 가능성이 있긴 있네요. 160만 그냥 봐도. 근데 상이 좀 어설퍼요. 이게 여기서라도 딱 들어가고 끝났으면 좋았는데 어설프죠. 그래도 이건 없죠. 그래도 얘는 없어요. 그래서 봐줄만 합니다. 애교로 봐줄만 한데 애교로 봐줄만 하기는 너무 풀리긴 했는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그냥 왜 거인지 모르겠지만 22% 아까 내가 권한지 모르겠지만 22%라고 하긴 그렇고 20% 근처에서 여기 하시면 되겐 20% 근처 또는 20% 근처 또는 연상을 노려보세요. 이렇게만 써놓겠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20% 근처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련 있는 분들은 20% 근처에서 3분의 2 정도 버리시고 나머지 걸로 연상을 가는지 한번 노려보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 같습니다. 더 크게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마 가능성이 있어요. 뭐 여기까지 가는 건 무리지만 여기까지 가는 건 무리지만 그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봤고요. 내일 목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은 오늘 주저앉았으니까 보통 얘네들이 지수가 이렇게 돼버리면 보통 지수가 다음날 요렇게 하나 걸쳐놓고 양봉 하나 걸쳐놓고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내일 만약에 분위기상 이렇게 가는 분위기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만 하네요. 목요일이니까. 근데 내일이 만약 금요일이면 좀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근데 보통은 이렇게 무너지면은
양봉 하나 걸어놓고 다음날 올라갈 때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은데 요번에는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라 얘가 뜬금없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흐름이 이렇게 해서 흐름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가다가 뚝 이렇게 된 느낌이죠. 그러니까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이렇게 가다가 뚝 이렇게 된 느낌이에요. 원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야 이게 자세가 안 나오는 건데 이렇게 돼야 자세가 안 나오는 건데 쭉 가다가 뚝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음 날 오히려 크게 한번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뭐 크게라고 하긴 그렇지만 평소에 매매하시는 대로 매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양봉 하나 걸어놓고 이때가 일반적으로 그 매수세로 그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가다가 띵 이렇게 된 거라 다시 이렇게 될 확률이 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5천 코스피 지금 도달할 확률이 크니까 내일은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추위에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도 조심하시고요.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평소대로 뭐 더 크게 뭐 베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평소대로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